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다날, 종목 코드 06416동이죠. 이 투자 분석 보고서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 11월 14일 현재가 8,060원 기준 자료네요. 네, 이번 딥다이브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다날의 진짜 핵심 사업, 그 엔진이 뭔지, 그리고 최근 재무 상태를 보면 손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주가를 움직이는 기대감, 테마는 뭐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보고서를 쭉 보니까요. 다날이 사업을 여러 개 하네요. 커머스, 디지털 컨텐츠, 프랜차이즈.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핵심 사업, 그러니까 그룹 전체의 캐시카우는 커머스 부문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휴대폰 결제 서비스. 이거 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니까요. 그룹 전체 매출의 87% 이상이 여기서 나온다니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그 핵심인 전자지급 결제 대행, PG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요. 이걸로 다날 엔터테인먼트의 음악이나 IP 사업, 아니면 뭐 달콤 커피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다른 신사업들의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머스 사업부가 그룹의 심장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엔진 같은 역할이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좀 재밌어집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4억 원인데 네. 본업인 PG 사업부만 딱 떼서 본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무려 97억 원이요. 전년 동기 대비 68%나 늘었더라고요. 네, 엄청나죠? 핵심 사업은 이렇게 잘했는데 왜 전체적으로는 단기순 손실을 기록했을까요? 이게 듣는 분들도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도 이걸 좋은 손실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핵심 사업 성장세는 정말 폭발적인데 전체 순손실은요. 이게 실제로 현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는 회계 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다날에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서요. 예전에 발행했던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라고 하죠. 네네, BW. 이게 나중에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데 회사 가치가 오르니까 이 권리의 회계상 가치도 같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계장부에 평가 손실로 잡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이 안 좋아서 생긴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좋아지고 있는데 그 가치 상승분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손실처럼 보였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이야, 이거 흥미롭네요. 그럼 이게 시장에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최근 주가에도 영향을 줬을 수 있겠군요. 네, 시장이 이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뭐랄까 주가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본업 말고 시장이 다날에 거는 기대, 다른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보고서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예전에 페이코인 때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규제 때문에. 이번엔 정말 다를 거라고 보는 근거가 있을까요? 그 부분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 스테이블 코인 사업은요. 그 변동성이 컸던 페이코인이랑은 좀 결이 다릅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닥을 잡았고 B2B 결제 인프라 구축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처음부터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다날은 관련 법규만 딱 마련되면 바로 서비스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처음부터 방향을 좀 다르게 잡았군요. 그리고 좀 더 즉각적인 것도 있네요. 곧 출시 예정이라는 외국인 올인원 선불카드 서비스요. 네네. 연간 2천만 명이나 되는 방한 외국인이랑 국내 체류 외국인 265만 명을 타겟으로 한다는데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네, 그 사업은 단기적으로 좀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 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시 못할 게 시장의 기억이라는 건데요. 기억이요? 네, 2021년에 가상자산이나 NFT 테마로 다날이 한번 크게 주목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엄청났죠.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핀테크 테마가 딱 부각될 때 과거의 그 기억 때문에 뭐랄까 좀 더 빠르고 강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촉매제 역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기대감과 과거의 기억이 같이 작용할 수 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미래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핵심 사업인 모바일 결제 시장 자체는 연평균 14.2%로 계속 고속 성장할 거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본업이 속한 산업 전망 자체는 밝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날 실적의 핵심 변수는 결국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사업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나 외국인 선불카드가 과연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 그리고 둘째는 자회사들, 특히 달콤 커피 같은 곳들의 적자폭을 얼마나 줄여나가느냐. 이겁니다. 자회사 실적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군요. 네, 그렇죠. 본업이 아무리 잘해도 자회사 부진이 그 성과를 계속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외부 리스크로 당연히 봐야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핀테크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변화, 이거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또 경기 침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당연히 결제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테니까요. 내부적인 리스크는 없을까요? 내부적으로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BW 같은 파생상품 관련해서 잠재적인 매물 부담, 소위 오버행이라고 부르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버행? 네, 나중에 주가가 좀 오른다 싶으면 이 BW 권리를 행사해서 주식으로 바꾸려는 불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주가 상승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날의 핵심 사업인 휴대폰 결제는 아주 강력하고 계속 성장하는 캐시카우입니다. 최근의 순손실은 실제 현금 유출 문제라기보다는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회계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미래 성장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외국인 선불카드 같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튼데 다만 자회사 실적 개선과 규제 환경 변화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견고한 본업 실적과 아직은 성과가 좀 미진한 자회사들, 그리고 외부 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미래 신사업들, 이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주가 움직임은 시장이 바로 이런 여러 요소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다날 사례를 보니까 때로는 복잡한 기업 구조나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핵심 사업의 진짜 실력이 좀 가려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가만 볼 게 아니라 그 너머를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주목하고 계신 다른 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 속에는 또 어떤 숨겨진 보석이나 혹은 숨겨진 부담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